이거 어떻게 쓸 건데? 자소서에 못 쓰는 역량이야. 이해돼요? A시당 좀 못 쓰는 역량이다. 자, 이제는 플러스 문항으로 갈게요. 플러스 문항에서 이제 논리적 사고력으로 갈게. 목표 달성 능력은 장애물이 국어였어. 얘가 하나 있고 플러스 문항에서. 그 다음에 양대산맥으로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친구 있어요.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친구. 첫 번째, 그 목표 달성 능력을 통해서 너 목표를 달성할 만한 의지 있니? 너 월급 루팡 아니지? 너 회사 제대로 다니고 싶지? 어려운 목표 줘도 너 달성할 수 있지? 이거를 보는 게 목표 달성 능력이었다면 아, 이제 의지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너는 문제를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일을 묻는 게 논리적 사고력이야. 그럼 여러분 이때부터 조금 당황할 거야. 난 별로 안 똑똑한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논리적 사고력은 완전 꿀팁인데 하나만 쓰면 얘네들이 다 커버돼. 뭐 분석, 전략, 아이디어, 혁신, 개선, 창의력 이런 친구들은 다 하나를 쓰면 다 커버가 되는 친구야. 다 하나면 된다. 자, 그러면 제이콥님 분석, 전략, 아이디어, 혁신, 개선 단어가 다 다른데 왜 하나를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단어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 자, 전략이란 친구야. 전략이란 친구는 뭐냐면 A에서 B까지 갈 때 수많은 길이 있잖아. 그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략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1, 2, 3, 4, 5 A부터 Z까지의 길이 있으면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거를 전략적 사고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시간에 축구를 볼 수도 있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었고 그냥 유튜브에서 딴짓을 할 수도 있었고 다른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고 돈 내고 유료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고 내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뭘 선택했어? 내 강의를 지금 선택한 거야. 근데 이쯤 왔을 때 만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략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분명히 불만족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 그러면 스스로 나에게 맞지 않는 강의니까 전략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거야. 선택을 잘못한 거지. 이해돼요? 만족을 했다면 내가 잘 선택한 거잖아. 이게 전략이라는 능력이야. 5개 중에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한 거. 그럼 여러분 뛰어난 거야. 그치? 안 나가고 있던 건 나름 만족을 한 거잖아. 그치? 자, 그게 전략이란 거고. 두 번째, 분석이라는 거 살펴보자. 분석이라는 거는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길이 5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전략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 앞에 5개의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분석력이야. 5개의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어.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 누구는 이걸 보라고 그래. 누구는 이거 하라고 그래. 이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분석력이야. 자, 그렇다면 이 전략과 분석력은 왠지 붙어있는 것 같지? 붙어있어. 자, 분석을 한 다음에 사람은 선택합니다. 분석을 하고 선택하고 분석하고 선택해요. 여러분들이 분석이라는 단어를 매우 심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보고 엑셀을 해야 되고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은 항상 수없이 많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말을 정리를 하는 거 다 분석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전략과 분석은 같이 있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략을 물어보잖아? 그럼 분석력 전략을 쓰는 거고요. 분석력을 물으면 분석력 전략을 쓰는 거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템플릿을 써지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자소서에 분석을 했던 경험을 쓰세요 쓰면 분석력 전략 쓰면 되고 전략을 쓰세요 그러면 전략 분석력 쓰면 되고 그냥 다 써야만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야. 앞뒤 문맥에 이게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번외인 친구 하나 있어. 창의력이라는 친구 있어. 이 창의력이라는 건 뭐냐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분석력으로는 1부터 5까지의 길이 있어. 근데 분석은 되지 않는데 완전 새로운 길을 창의적인 길이라고 그래. 혁신적인 길이라고 그래.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 근거가 없지만 그 길로 가면 될 것 같은 거. 즉, 길 가다가 갑자기 유레카 떠오르는 이런 거 있잖아. 뭐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없어. A시당초 근거가 없는 거를 우리는 창의력 혹은 혁신, 새로운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쓰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거든. 애시당초 여러분들은 이 창의력을 쓸 필요가 없어.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서 이 창의력이라는 것을 정의를 이렇게 내리지가 않아. 그리고 신입사원한테 창의력을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회사에서 생각하는 힘이라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한 걸 쓰는 거야. 실제 어원은 저게 맞아요. 새로운 길.
근거가 없는 활동. 만약에 근거가 없는 활동을 자소서에 쓰려고 하잖아? 그 순간 내가 쓸 수 있는 액션이 없어. 우리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지.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역량은 행동이잖아. 길 가다가 유레카 떠오른 걸 어떻게 자소서 쓸 거야? 못 써. 갑자기 어떤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올랐어요. 샤워를 하다 보니까 떠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쓸 건데? 자소서에 못 쓰는 역량이야. 이해돼요? 애시당 좀 못 쓰는 역량이다. 만약에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창의력, 혁신, 새로운 것, 이런 것들, 근거가 없는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라? 전략 분석력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략 분석력, 분석력 전략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그냥 이거만 외워. 원인 해결. 요거면 돼요. 아우 덥다. 어떻게 해결할 거야? 벗는다 에어컨. 벗는다 에어컨. 야, 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야. 자, 내가 문제 상황이에요. 더워요. 덥다고 난 얘기했어. 근데 이 더운 게 감기 걸려서 더운 거면 어떻게 할 거야? 감기 걸려서 열이 나서 더운 거면 옷을 벗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꼼꼼싸움해서 이겨내야지.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1차원적으로 항상 자소서를 쓴다고. 1차원적으로 자소서 쓰니까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가요. 더워? 옷 벗어. 더워? 에어컨. 그게 아니라 원인으로 가야 돼. 왜 더워를 무서워하지? 그렇지? 자, 문제 상황. 덥습니다. 원인을 확인해보니 감기에 걸렸어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기약을 사왔어요. 감기약을 먹으니까 열이 내서 안 더워졌어요. 이 사고방식을 쓰는 게 문제 해결력 쓰는 방식이야. 이해돼요? 여러분들의 예시로 들어가 볼게. 저는 2017년도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커피숍에 매출이 떨어졌어요. 문제 상황이지. 그럼 원인 밝혀야지. 여러분들은 근데 원인 안 밝히고 매출이 떨어졌어요 하면 바로 어떻게 써, 자소서를? 매출이 떨어졌어요? 수박 주스 만들었어요. 매출 올랐어요.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 문제 해결력 있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맨날 주장해. 수박 주스로 매출을 올렸는데 왜 나는 문제 해결이 없는 겁니까? 라고 주장을 한다고. 문제 해결력은 네가 그걸 해결할 만큼의 똑똑함이 있는 걸 본 거야. 사고 과정 보는 거라, 사고 과정. 그러면 내가 수박 주스를 만드는 과정을 써야 돼. 자, 문제 상황. 2017년도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근 상권을 조사해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슷한 컨셉의 커피숍이 막 여러 개 생긴 거야. 원인이야? 아니야. 그걸 원인으로 두는 순간 원인 해결이 안 돼. 원인은 계속 타고 와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단위까지 가야 돼. 즉 비슷한 컨셉의 커피숍 두 개가 생겼다라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컨셉이 여태까지 바뀌지 않고 항상 그대로였었다는 게 원인이지. 컨셉이 비슷해, 원인이야? 그러면 원인 해결하기 위해서 단골 고객한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너희는 커피도 맛있지만 사실은 수박 주스, 생과일 주스가 상당히 맛있어요 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거야. 그러면 상황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한다? 커피도 있지만 생과일 주스 라인을 더 런칭했어. 그 결과 커피 매출은 계속 조금씩 떨어졌지만 생과일 주스 라인이 매출이 많이 올라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걸 거야. 주변 상권을 돌아다녀 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골 고객한테 인터뷰한 적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내가 진짜 문제를 해결했다고 쳐보자. 수박 주스를 내가 만들겠다고 한 게 그냥 유레카 수박 주스 이게 아니야. 내가 카운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박 주스 먹고 싶다. 혹은 야, 저기도 비슷하네. 이런 이야기를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어. 받아들이고 있다가 그게 슈룩 해서 수박 주스가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무의식적인 사고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모두 다 거쳤어. 이 과정이 거치지 않고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문제 상황 내가 더웠어. 근데 여러분 막 옷 벗으라고 그랬잖아. 진짜 벗으니까 상황이 해결됐다. 이게 뭐냐? 문제 상황의 원인이 진짜 그냥 옷을 껴입고 있어서가 원인이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일반적으로 더울 때는 대부분 옷을 껴입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인 거야. 머릿속에 선입견 이꼴 데이터야. 있지? 머릿속에서 분석을 한 거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역량, 문제 인식, 원인 확인, 원인 해결, 근거, 결과, 역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